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엊그제 니느베에 닥친 심판 1에 이어서 2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비교적 위협되지 않는 상대에게서 어떤 전리품을 빼앗았는지 살펴보면 당시 어떤 재물이나 자산이 이동 가능한 부에 해당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 전차 40대와 그에 딸린 병사와 말. 2. 멍에로 길든 말 460마리. 3. 은 120파운드. 1파운드가 0.45kg입니다. 곱하시면 됩니다. 금 120파운드, 납 6000파운드, 철 18,000파운드, 구리그릇 1000개, 구리접시 2000개, 그 외 갖가지 구리그릇과 솥, 빛깔이 화려한 털옷 1000벌, 갖가지 나무 탁자, 궁전에 있던 금을 덮어 씌운 상하의자, 소 2000마리, 양 5000마리, 노예 15,000명, 귀족의 딸들과 지참금, 왕의 누이, 매년 받기로 한 곡물 양 1000마리, 곡물 54톤, 금 1kg, 은 12kg, 여기까지는 이동이 가능한 자산들을 빼앗은 것입니다. 약탈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나라들은 양같은 재물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그 밖의 근동 지역 주요 국가들은 훨씬 더 영구적인 차원의 파멸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에 위치한 엘람 민족은 아시리아가 여러 시기에 걸쳐 영구적으로 짓밟은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시리아 왕들이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 주장만큼 철저히 정복하지는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던 바빌로니아는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늘 바빌론 사람들을 다른 적들에 비해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고대 세계의 파리에 해당하는 문화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관계를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에 빗댑니다. 로마는 그리스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했지만 그리스 문화를 진심으로 선망했으며 실제로 조각, 철학, 문학, 건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리아 역시 바빌론이 오랜 그리고 당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발전한 문화를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바빌론은 아시리아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다른 도시와 국가가 겪었던 운명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국이든 정해놓은 선이 있는 법입니다. 달래기 힘들기로 유명한 바빌론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바빌론을 부드럽게 대한 후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시리아 왕 센나케리브는 신물이 났는지 기원전 689년에 최종 해결이라고 부를 만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돌에 새긴 기록에서는 그 결정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센나케리브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서술합니다. 나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듯 그곳을 공격했다. 그리고 돌풍처럼 그곳을 뒤집어 엎었다. 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거리 곳곳을 시체로 가득 채웠다. 도시 자체는 물론이고 건물들을 기반부터 지붕까지 휩쓸고 파괴했다. 신전에 사용된 흙마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불로 다 태워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퀸 다이어는 센나케리브가 마치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바빌론을 철저히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사실 고대와 현대 사이에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일을 완수하는데 현대보다 고대의 인간의 근력이 더 많이 필요했다는 점뿐입니다. 아시리아 군인들은 성벽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불태웠습니다. 분노한 세 개의 왕은 바빌론 시민을 살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로를 돌려 바빌론을 지나가게 만들었으며 흙에 소금을 뿌리고 가시덤불을 심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잔혹한 대국의 몰락을 애써 누가 애도하겠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면에서 아시리아 제국은 그 성공들 때문에 몰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시리아인은 중동에서 가장 포악하고 강력하다는 민족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는 아시리아에 정복당한 대부분의 민족이 아시리아가 무대를 떠난 뒤에도 고분고분하게 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시리아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페르시아인은 아시리아인만큼 잔혹해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리아가 이미 위협이 될 만한 부족, 민족, 국가를 제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역사가는 그로부터 300년 후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원정이 모두의 예상보다 쉬워 보였던 이유 역시 해당 지역이 여러 세기에 걸쳐 아시리아와 전쟁을 벌인 결과 제국체제에 길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제국이 쇠락하거나 멸망한 이유를 추적하기란 언제나 어렵습니다. 아시리아의 경우에는 주로 내정과 지나친 군사적 확장이 몰락의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들 가운데 바빌론을 파멸시킨 센나케리브 왕은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센나케리브는 기도를 하다가 뒤에서 두개골을 강타당해 죽었으며 그를 내리친 무기는 바빌로니아의 신을 대표하는 종교적 성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센나케리브가 바빌론에 저지른 짓의 복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후계자 에사르 하돈도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위대한 도시 바빌론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센나케리브의 아들 에사르 하돈은 내란을 진압한 뒤 선조들이 생각만 하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집트를 공격한 것입니다. 너무도 광대하고 강력하고 멀리 떨어진 땅을 공격했기에 일부 역사가는 이를 두고 아시리아가 다리를 지나치게 멀리까지 놓은 사건이라고 평합니다. 여전히 강대했던 아시리아 군대 입장에서 이집트 야전부대를 무찌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복한 지역을 유지하는 데는 끔찍하고도 값비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본국의 중심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아시리아 본대는 이집트의 수렁에 빠져 오래도록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국이 빠질 수 있는 전형적인 과잉 확장이라는 덫에 빠진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날 이란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아시리아가 강력했던 엘람 민족을 주기적으로 짓밟은 덕에 생겨난 공백 상태에서 과거에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고 보잘것없었던 부족이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메디아 민족,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나옵니다. 메디아 민족이라고 알려진 이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전해지는 키악사레스 왕의 지휘 아래 메디아 민족은 연합했고 조직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악사레스는 메디아 군대를 강력하게 재조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에사르 하돈 군대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에 묶여있는 동안 메디아는 아시리아가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15년에 키악사레스는 아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이듬해에 다시 침략해 아시리아 제국의 종교적 중심지이자 오랜 수도인 아슈르를 함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늘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한계를 느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슈르의 함락을 기념하며 메디아 군대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강력한 반아시리아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키악사레스는 연합을 공고히 하는 전통적인 표시로 자신의 딸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스키타이족의 기마 궁수가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에 가세하면서 상황은 티핑 포인트, 즉 작은 변화들이 쌓여 한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기원전 612년 새 강대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니네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투와 3달간의 포위 끝에 위대한 고대 도시 니네베는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메디아 도시를 다루었을 법한 방식으로 메디아 사람들이 니네베를 짓밟았습니다. 전해지기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연합군이 니네베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동안 마지막 아시리아 왕은 모든 귀중품을 자기 주위에 둘러놓고 불을 붙여 그 한가운데에서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연합군이 성벽을 공격하기 쉽도록 해자에 도자기나 벽돌로 잔해 위 따위를 던져 넣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성벽이 갈라진 흔적도 찾았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층층이 쌓인 곳에는 유리마저 녹일 만큼 뜨거운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었고 유적 곳곳에서 발견된 유해에는 심각한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성경 속 예언자 나훔은 니네베가 겪을 심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보는 자마다 내게서 도망할 것이며 니네베가 황폐했다. 누가 그를 위해 애도하겠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나를 위로하는 자를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내 상처는 결코 낫지 않는다. 상처가 깊기 때문이다. 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널 두고 손뼉을 칠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저지르는 사악한 행동을 겪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0년 후 크세노폰이 우연히 유적을 마주쳤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그것이 아시리아의 유적이라고 말해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유령 도시의 원래 주인이 누구든 위대하고 장엄한 존재였다고 추측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운명을 맞이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 옛적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간 고대 역사도 현대 역사에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역사에서 현대를 배웁니다. 그 과거에 찬란했던 니네베, 즉 아시리아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광대한 제국의 위험을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강대국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 해도 패망도 순식간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